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지향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북한 삐라가 정말 백해무익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삐라 살포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심리전 일환으로 유엔군이 25억 장의 삐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 삐라를 학교에다가 가지고 가면 공책이나 연필을 받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삐라가 남쪽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2000년에 신라 호텔 안에서 삐라가 발견이 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이해창 대표에 대하여 모함하는 삐라였습니다. 나중에는 기구에 날라온 삐라가 신라 호텔 산책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은 20년 전부터 서울에 기구를 통하여 삐라를 살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심리전은 노동당 산하 통일전소본부와 선전선동부가 담당합니다. 인민무력성의 적군 아해 공작부, 적공부 역시 대남 심리전의 주력 부대입니다. 남측은 1970년부터 심리전을 강화했습니다. 1980년에 육군 산하의 심리전단을 창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1990년 소련이 와해되고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후에 소국적인 삐라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고난행군 시절 이후에 남한으로 기순한 탈북자 사이에서 삐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풍선으로 삐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70년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세뇌를 통하여 통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외부 정보를 접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들이 세뇌받은 모든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기친 것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체질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동안 세뇌당한 정보나 사상이 대부분 바뀌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지금도 좌우 갈등이 심하며 동서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방되고 40년이 지난 이제는 대부분 국민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대륙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자유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도 갈등이 심합니다. 북한에 철의 장막을 거두고 개방으로 나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스스로 철의 장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지금의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외부의 정보는 방송과 전단 삐라뿐이 없습니다. 대북 삐라를 보내는 단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삐라 한 장이 북한 주민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육군의 탱크 한 대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삐라는 효과가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풍이 불어야만이 풍선을 띄우는데 우리나라는 1년 270일 정도는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270일 동안은 우리가 풍선을 보내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겨울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밤에 몰래 풍선을 띄우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삐라가 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군인들을 동원하여 수거하고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일이 됩니다. 모두 기관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맙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DVD나 USB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간 한류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얘기를 북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단지 내용 중에는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요리사인 후지모토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는 제1교포 출신입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북송되어 온 교포를 무시하는 말로 째포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온 교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폄하시키는 선전을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 교포를 폄하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세뇌가 잘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교포는 토대가 매우 나쁩니다. 이들은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무시하는 제포의 자식이라는 것은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백두산 줄기라는 것이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죠. 왈가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지령받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탈북자를 포섭하여 방송하는 종북 단체의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안기부에서는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많이 색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이들은 통과하여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풍선을 띄우는 박상한 씨를 접근하여 독침을 쏘려고 했던 사람도 탈북자입니다. 이 사람은 붙잡힐 당시에 독침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4년형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왈가라는 유튜브는 이 사람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심리전은 고종감첩들이 80년도에 대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학습시키더니 이제는 위장 탈북자들을 통한 심리전을 유튜브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심리전에서 남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데 민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백해무익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삐라보내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보내는 단체와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긴 전단지를 보내는 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대북 삐라를 조용히 보내는 단체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내용이나 계속되면 북한 정권을 개망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여정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들고 나와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계속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기회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이번 사건이 심화되어 남북 간의 갈등이 심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네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저는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사는 동포를 구원하는 일에 선봉대로 서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계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북한은 미국에게 항복하고 개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